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시?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IT 세계의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쿠브 앱 활용법을 배우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쿠브 앱을 설치해 보실 거고요.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접종 증명서에는 여러 가지 나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증명서 정보를 내가 설정하는 방법도 익혀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꼭 나의 증명서를 보여줄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증명서를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하실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증명서 인증하기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비밀번호 설정은 우리가 꼭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메뉴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앱 설치를 위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쿠브 앱 설치를 위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시고 상단 검색창에 쿠브 입력해 주세요. 쿠브를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설치 버튼을 찾아주세요. 설치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자동으로 열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열기 버튼 나타나셨을 때 터치해 주세요. 열기 터치하겠습니다. 쿠브 첫 화면은 언어 선택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그리고 국가 역시도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내 창은 건너뛰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넘어가시고 접근 권한은 당연히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 확인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약관 동의는 체크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쿠브 앱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비밀번호를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저처럼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시게 되면 본인 인증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면 본인 인증 수단 2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장 간편하시니까 우리는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본인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알뜰폰은 반드시 알뜰폰이 따로 인증되셔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알뜰폰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전체 동의를 터치하십시오.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패스 앱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패스로 인증하기, 그 다음 패스 앱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할게요. 이때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터치하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부분은 전체를 적으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만 적으시면 됩니다. 임의의 숫자를 저는 입력했는데 실제 이 화면을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본인의 개인정보를 넣어 주십시오. 휴대폰 번호 역시 입력할 때 010, 그 다음 다시 없이 바로 숫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증정보 기억하기는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비슷한 정보를 써야 하는 경우에 내가 지금 적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인증정보 기억하기를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나타납니다. 이때 문자 내용을 확인하셔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증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개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인증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 쿠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팝업 창에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란을 찾아주세요. 만약 상단 팝업 창이 다른 서비스로 바뀌어 있다면
저처럼 드래그 하셨을 때 원하시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다음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터치. 그리고 현재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제출하기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셨다면 1차, 2차 접종 모두 다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증명서가 쿠브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세팅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나머지 메뉴 활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안 관계상 바로 송출이 어려워서 PT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저는 PT 화면이지만 선생님들은 앱을 열어놓으신 상태 그대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종 증명서 카드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종 증명서 카드 안에는 증명서 갱신, 상세 보기, 그리고 QR코드 확인 등 정보가 따로 담겨져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 접종 증명서 카드를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저처럼 접종 증명서 카드를 터치하셨을 때 화면이 한번 바뀌실 거예요. 이곳에서 나머지 증명서 갱신부터 내 QR코드 확인까지 가능하십니다. 메뉴는 하단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명서 갱신인데요. 이것은 백신 접종이 1차뿐만 아니고 2차 또는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3차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백신 여러 차례 갱신을 하셨을 때 증명서가 1차만 발급받으셨더라도 버튼 한 번만 터치하시면 2차 또는 3차 접종 증명서까지 다시 갱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터치하실 때마다 최신 버전 증명서로 교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상세보기입니다. 상세보기에서는 직접 맞으신 백신의 정보뿐만 아니고 예방접종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머지 나의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이때 내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필수 정보 이외의 선택 정보는 우리가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명서 QR코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QR코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신데요. 우리가 어디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공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기관을 이용하실 때 내가 직접 백신 접종한 사람인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QR코드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QR 인식기에서 나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QR코드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 내 백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증명서 QR코드 확인을 위해 3번 증명서 QR코드 메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가운데 크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 QR코드 안에는요, 사용자의 제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일회용 QR코드이고 새로운 장소를 가실 때마다 매번 해당 증명서 QR코드 메뉴를 눌러서 다시 불러오셔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오류가 나신다면 나갔다가 다시 QR코드 메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15초마다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5초 이내에 인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필수 정보 제출이 아래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필수 정보는 백신 제조사 또는 접종일, 접종 국가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비활성화 시킬 수 없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 몇 차 접종자인지는 꼭 QR코드 안에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밑으로 추가 제출 정보는요, 우리가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데 굳이 나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추가 정보 제출란에 있는 성명, 생년월일은 비활성화 시켜버리세요. 그럼 내가 접종을 맞은 사람인지까지만 인증을 하시고요. 내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가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설정 들어갈까요? 4번 정보 제공 설정 메뉴를 터치하십시오. 저처럼 정보 제공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하단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하단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국적이 있는데요. 각각 하나마다 활성화 버튼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 성명을 제공하기 싫으시다면 터치하셔서 비활성화해 버리십시오. 생년월일이나 국적 역시도 각기 따로따로 비활성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셔서 회색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비활성화가 완료되신 상태이고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국적은 제공되지 않고 백신 여부만 제공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오실까요?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예방접종 증명서가 가운데 보이실 거고 하단에 3가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상대방 인증하기 버튼도 사용해 보실 건데요. 이것은 내가 인증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정말 백신을 맞았는지 접종 증명서를 인증할 때 사용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식당에 방문하신 고객을 상대로 QR코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체, 인증해야 하는 주체가 될 때 이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증하기 버튼을 터치하시면요.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로 자동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최초 터치 시에는 카메라 접근 권한 허용 버튼이 나타납니다. 카메라 접근 권한에 허용을 터치하시면 카메라로 연결이 되고요. 바로 상대방의 QR코드 위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때 상대방의 QR코드가 정상적인 QR코드라면 검증된 정보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백신의 횟수와 그다음 백신의 종류 그리고 언제 백신 접종 일자 맞았는지까지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생년월일 국적은 상대방이 비활성화했다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가 되실 거예요. 만약 검증되지 않은 QR코드를 인식하셨다면 검증된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하단에 아무런 정보도 뜨지 않고요. 오류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때 QR코드를 상대방이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유도하시고 다시 하셨을 때 잘 인증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의 QR코드가 아니거나 QR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유효하지 않은 QR코드라는 정보가 계속 뜹니다. 상대방 인증하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상대방의 QR코드 위에 나의 QR코드 카메라만 올려두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설정입니다. 우리 설정에 들어가셔서 나의 정보나 비밀번호 설정 등을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나오십시오. 첫 화면에 오른쪽 하단 설정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내 정보 수정, 일반 설정, 그리고 앱 버전 업데이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정보 수정은 사용자 정보, 즉 나의 성명이나 국가 등 정보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일반 설정을 저와 함께 실습해 보실 건데요. 쿠브 앱을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설정하신 임의의 6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시나요? 무조건 해당 비밀번호를 터치하셔야지만이 쿠브 앱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 스마트폰 자체에도 지문이나 패턴 또는 비밀번호 인식 등 비밀번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쿠브 앱조차 비밀번호가 왜 들어있지? 라고 의문이 드신다면 해당 비밀번호 사용은 우리가 활성화, 비활성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자체에도 비밀번호가 있고 쿠브 앱을 실행할 때도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할 때 이렇게 번거로우실 때에는 쿠브 앱에는 비활성화 시켜버리십시오. 비밀번호 설정을. 자, 비밀번호 설정을 비활성화 하시는 방법은 비밀번호 활성화 메뉴를 찾아주세요. 일반 설정에서 두 번째 메뉴입니다. 일반 설정 두 번째 메뉴에 오른편에 보시면 활성화 버튼 보이시죠? 해당 버튼을 터치하시면 회색으로 변하면서 비활성화 됩니다. 다음에 쿠브 앱을 들어오실 때에는 비밀번호 입력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임의의 번호를 비밀번호 입력하셨는데요. 내가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싶으실 때에는 상단에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터치하셨나요?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곧바로 비밀번호 입력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6자리 비밀번호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꼭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즉 자주 사용하셨던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쿠브 앱 활용 방법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